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리플이 유럽 규제를 준수하는 첫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로프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슈만 파이낸셜이 개발하고 프랑스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발행 및 관리하는데요. 유럽 주요 은행, 특히 소시에테 제네랄의 담보 자산이 안전하게 예치되며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는 게 아닙니다. 유로프 출시는 XRP 레저가 단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속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프는 유럽 내 실시간 유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며 XRP 레저는 유럽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슈만 파이낸셜의 CEO는 XRP 레저가 유럽 금융 혁신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XRP 레저는 지난 10년간 약 33억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고 600만 개 이상의 지갑과 200개가 넘는 글로벌 검증 노드를 운영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분산 네트워크 신뢰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닌 실사용 기반 생태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스마트 계약 없이도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량형 고성능 인프라라는 XRP 레저의 강점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볼레틸리티 셰어스가 미국 최초의 XRP 선물 기반 ETF인 XRPI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상품은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 계약에 투자하며 ETF 자산의 80% 이상이 XRP 관련 상품에 할당됩니다. 투자는 케이맨 제도의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뉴스의 본질은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는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인증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특히 XRP처럼 규제 이슈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자산이 ETF로 승인됐다는 것은 투자 심리 개선뿐 아니라 향후 기관 자금 유입의 전초가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제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나 국제 송금 솔루션을 넘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에 실질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규제된 금융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TF 업계에서는 이번 XRP 선물 ETF를 시장 최초로 평가하며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XRP 현물 ETF의 연내 승인 가능성을 83%로 평가했습니다. ETF 스토어 대표는 현 SEC 체제에서 XRP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이는 XRP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XRP의 제도권 진입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SEC와 리플 간 오랜 법적 공방이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죠. 최근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합의안을 절차적 이유로 기각했는데요. 기존 판결은 벌금 1억 2,500만 달러와 XRP 판매 금지 명령이었고 양측은 벌금을 5천만 달러로 낮추고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기존 판결이 당분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애슐리 프라스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첫째는 XRP가 미국 안보와 금융 전략상 필수 자산이라는 극비 정보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둘째는 재무부나 법무부 등 연방기관이 직접 개입해 법원에 공식 조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물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국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기각의 사유로 내용이 아닌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리플 측의 의도나 금액이 아닌 법적 문서의 형식과 제출 요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합의라도 절차 요건만 충족된다면 재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리플은 항소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 역시 형식적 보완을 통해 기존 판결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리플의 소송 이슈와 별개로 XRP는 시장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라켄 산하의 분석 기관인 CF 벤치마크는 XRP를 이제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370억 달러에 달하며 테더를 제외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2024, 2025년 가격 급등은 트럼프 당선과 규제 낙관론, 소송 마무리 기대감 등이 복합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XRP를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CME는 XRP 선물 상품을 출시했고 일본 대형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XRP 차액 결제 거래에 레버리지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XRP가 더 이상 주변 코인이 아니라 실제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XRP의 일일 거래량은 2억 2,680만 달러로 이더리움의 약 24%, 비트코인의 11% 수준에 달합니다. 주요 5개 거래소의 데이터에서도 평균 하루 거래량은
가치는 1억 5,200만 달러 이상이며 이는 단일 알트코인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유동성과 체결 강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로 다음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산 중 3.9%를 XRP로 편입하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XRP가 충분한 유동성과 독립적인 가격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분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결국 절차 보완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판단도 내용이 아닌 형식에 있었고 시장도 이를 반영해 움직이고 있죠. XRP는 더 이상 단기 테마나 루머에 휘둘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거래량, 채택률, 기관 수요를 보면 앞으로의 재평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 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익료는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